이어서 단별량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별량 분석과 간단한 피버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데이터 올렸던 여행 선호도 조사 5차에 대해서 잠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행 선호도 조사 5차 컬럼 수 27개, 컬럼 레코드 건수 102개고 널 수가 여러 컬럼에 걸쳐서 중복되게 했을 경우에 90개 정도가 여러 컬럼에 걸쳐서 널 밸류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체적인 레코드가 다 90개가 널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이제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설문에는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컬럼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베이 와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신이 생활하는 도시는 이렇게 설문을 할 때는 상당히 긴 문장들이 우리가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약칭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은 훨씬 더 향후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요 오렌지 색깔의 요약 정보를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당신이 생활하는 도시는 100위권 중에서 현재 약 8개의 8도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도별로 응답자들의 수들이 이제 디센딩으로 점유율과 건수와 누적 건수와 누적 점유율을 이렇게 표출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현재 도시에 몇 명이 어떤 사람이 답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표출을 해드리고 이 데이터 또한 엑셀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학교라든가 직장 내에서의 인사관리 쪽에서의 자기 이름을 익명이 아닌 기명식으로 우리가 설문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엑셀로 익스포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은 맥시마이즈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건수들이 이제 같이 표출이 되고요. 디스팅트 밸류들의 다 시간차들이 틀리게 답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도시는 8도였으니까 8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는 OK 사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널 밸류가 없이 다 잘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별은부터 이제 빨간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가 보이기도 하고 그럼 요거는 널 밸류를 3은 디스팅트 밸류입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널 밸류. 그래서 3개의 값의 유형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은 널 밸류가 갖고 있는 2개의 2%의 점유율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 우리 툴팁에 나오면 유일 건수당 34건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아래에 설명을 했습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34건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널이 2건의 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수치를 평균을 계산을 판단하고 볼 때는 이 설문 기획자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표시들은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룹형 다중선택이죠. 우리가 하나의 다중선택을 하는 게 있고 그룹형 다중선택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설문 기획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익숙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커트 척도는 3부터 뭐 11까지 11점 척도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있는데 통상 많이 쓰는 게 5점에도 7점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커트 척도가 현재 설문에는 저희가 2가지가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고도화 설명 때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현재 여기에는 5점 척도로 들어가 있다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줄이 여러 개 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술형, 주관식, 장문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널 밸류는 우리가 그 설문, 장문 뭐 하게 되면 답안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짧은 약 200바이트 정도의 것들은 저희가 단문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오렌지색의 번호들은 칼럼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물론 이제 자기가 설문 기획자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브리핑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그 설명자들, 자기 뭐 위에 팀장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단별량 분석 1입니다. 이거는 요 좌측에 있는 두 내용은 랜덤 데이터에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설문의 구성에서는 여기에 평균이나 유일평균이나 중앙값, 이런 그 최대값,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본인의 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의 수치적, 수량, 뭐 분량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팩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값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요. 현재 나머지는 이제 디멘전의 성격들, 이렇게 우리가 문자형의 그 캐릭터형의 성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명백형이냐 뭐 이런 질문, 설문 계열의 특수한 분류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생활도시를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8도였죠. 그럼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그거를 디센딩 소팅을 했고, 뭐 타임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레토 라인을 저희가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붉은색 지점은 대략 80% 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들도 다 80% 지점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들이 부실하게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이제 그 설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이제 어렵죠. 그리고 널 밸류가 너무 많다든가 하는 것들도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금방 아실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성별도 그 여자가 약 50 몇 % 정도의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53% 정도의 여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빈값은 그 여성이 이제 가장 많이 있었고, 여기는 국내라고 답한 사람은 여행을 할 때 자연 환경과 음식을 가장 본인이 이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척도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도넛으로 표출을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단일 선택인 경우에도 케이스가 5개, 6개 이하인 것들은 이제 도넛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은 파이나 도넛 계열들은 사람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 여기에 이제 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기능의 다양성을 평가하려고 저희가 집어넣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단별량 분석 2에 가보시게 되면 원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톱 10에 대해서 뭐 여기 현재 생활도시가 8개밖에 안 되니까 8개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에 이런 차트들을 좀 더 크게 더 만들었고, 나머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본다든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단별량 분석을 마치고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피버팅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줄였다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피버팅은 엑셀의 피버팅과 유사한 기능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필터링들을 저희가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문자를 포함한다, 불포함한다 등등을 저희가 오늘 데모에는 그냥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분석 항목이, 매주 항목이 여기는
그 설문이다 보니까 응답수가 사실은 이 전부 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수가 있으니까 행으로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성별을 하나 클릭했더니 이제 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적정한 여행 금액이나 이런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리커트네요. 리커트 척도에 리커트 딴 거였네. 제가 딴 걸 봤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열맵으로 잠깐 같이 보시게 되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좋아하니까 이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리커트, 이건 5 척도입니다. 5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5 척도라고 했는데 왜 여기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에서 매우 그렇다가 왜 안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5 척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변을 한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설문 결과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문제를 보지를 않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 유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피버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도 현재 이거 그대로 피버팅을 익스포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피벗을 구성한 로레벨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우리가 갖다 대면 여기 1 표시가 이제 있는데, 얘는 이거는 현재의 이 피버팅 상태 내에서 이 두 개가 공동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에 갈 때마다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값들이 이제 같이 변하죠. 그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값들이 해당하는 셀이 어떤 이 값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표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별령과 피버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